직장 내에 나르시시스트는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좋고 친근한 동료 또는 상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짜 의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명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 다루는 방법과 그런 직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는 참 많은 별명을 갖고 있죠. 야심가라든지 기회주의자, 험담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비생산적인 직장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괴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동료들의 의지나 의욕을 꺾고 매일 아침 출근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두 개의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할 정도의 이 병증을 앓는 사람들의 비율은 아주 적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그런 나르시시즘, 이기적인 사람들의 측면이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측면을 다 갖고 있는가 하면 한두 가지의 특성은 있지만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올바른 피드백을 받으면 행동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동료와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 보통 여왕벌 혹은 나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모든 상과 칭찬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타인을 비웃고 그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고 변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상황을 조종해서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종용을 하거나 조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트레흐트 대학의 심리학자인 샌더 토머스와 브랭 브러시맨은 연구를 진행을 했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매력적인 첫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직장 내에 나르시시스트는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좋고 친근한 동료 또는 상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짜 의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명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들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직장 내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주변을 힘들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고갈시키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 성장하고 싶은 욕망 자체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직속 상관이 나르시시스트고 그 사람들이 부하 직원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정말로 힘들어지고 복잡해져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이 직장의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센터 같이 이런 감사실이나 인사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직장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외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안 된다면 외부에서 도움을 요청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건 직장에서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존경과 인정을 무지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약점은요, 자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해라. 나르시시스트는요, 즉각적인 관심을 원해요. 그 사람들은요, 관심을 먹고 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원동력이 되는 관심을 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업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 나르시시스트인 직장 상사가 개인적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청을 지시를 했다면 그것을 바로 수행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요구가 우리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그리고 그 요구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미루고 최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한 후에 안 해도 되는 거라면 하지 말고 뭉개고 무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만 나르시시스트 상사는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무언가 자꾸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웃음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말고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감지했다면 우리의 권리를 기억하십시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직장에서 내 업무 분장 안에 있는 것만이 내 일이고, 그리고 내 업무 분장 밖에 있는 것을 직장 상사가 시킨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고 권리를 주장한다고 착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직장 상사는 업무 분장에 권한이 있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팀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거는 업무 관련성이죠. 하지만 진짜 나르시시스트는요, 업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목표, 개인의 재미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을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지금 개인적인 일을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업무라면 할 수 있는데 개인사라면 제가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님도 개인사를 직장 상사가 시키시면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일은 그냥 개인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선배님, 다른 선배님도 비슷한 일을 저한테 시키셨는데 이걸 제가 계속 개인사들을 해드리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의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그러면 너 직장 생활 하기 싫어? 너 회사 오래 다니기 싫은가 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까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서로 남긴다.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요구만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요구를 서면으로 적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메모나 아니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이 직접적으로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것들로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자기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친해지려고 노력하고요, 우리의 정보를 무지무지 많이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정말로 잘하는 게 뭐냐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가서 친한 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장점을 칭찬을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으면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의견이나 정보 공유를 할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이 정보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와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 영역을 쉽게 침범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최악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게 직장 내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요,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노동법, 직장 내 지침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직장 상사가 시킨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불법인 것도 모른 상태로 일을 저지르면 실제로 감사에 나왔을 때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면 회사에서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요, 자기 직원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후회할 것 같은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회사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규칙을 명확하게 알아야 실수로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규칙을 알았을 때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취업규칙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윤리강령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취업규칙이든 윤리강령이든 보여드리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더 확실하게 감사실에 알아볼까요? 제가 더 확실하게 인사부에 알아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불법적인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동료를 피하고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한테 타겟이 되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정말로 친한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신뢰해도 될 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겁니다. 정말 자칫해서 마음을 먼저 열었는데 알고 보니 나르시시스트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처음 입사를 했던, 부서를 옮겼던, 나한테 먼저 친절을 베푸는 사람한테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먼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는 경우가 100 중에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처음 해야 될 때라든지 어떤 조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